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직업은 변리사고 꽤 많은 돈을 저축해서 아파트까지 장만해 놓은 골드미스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혼자 살 생각은 없었고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제 인생과는 무자녀 딩크로 살 계획이었죠. 마침 생각과 뜻이 맞는 한 남자를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검사였고 저희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전문직 부부였습니다. 둘 다 바쁘게 사는 직업이었어도 퇴근하면 꼭 밥도 같이 사 먹고 주말이면 남편이 요리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댁도 부유해서 시부모님 두 분이 명절에는 해외여행도 다니시면서 저희에게 부담을 일절 주지 않으셨죠. 정말 100% 만족하는 결혼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상하고 배려심 있고 약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검사였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존경했고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사랑과 행복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전 딩크로 살면서 아무 불만이 없었고 평생 자녀 없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너무나 충격이 커서 놀랐고 설득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에 대해 조근조근 얘기를 해주며 양육에 필요한 돈과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본능이고 아직 가임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노력을 해볼 생각도 안 하냐면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협의가 돼서 딩크로 살기로 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사람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목청을 높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정말 괴롭고 힘든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각방을 쓰게 되고 전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일단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전 망설임 없이 바로 검사를 받았죠. 의외의 결과에 전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난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제 현재 상태로는 굳이 피임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던 걸 저희는 쌩 난리를 쳤던 겁니다. 일단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수술까지 필요하다니 전 두려웠습니다. 일단 난소와 자궁의 상태를 개선해주는 약과 시술을 받고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만이 남은 건데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지난하고 어려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시험관은 5회차까지도 실패를 하고 전 그만 깊은 우울증에 빠졌죠. 남편은 그때부터 역시나 심하게 방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위로와 마음의 치유가 필요했어요. 전 병가를 내고 보름간을 쉬었는데 사실 남편과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캐리어 짐을 싸주고 전 저대로 혼자 이런저런 시간을 보냈죠.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출장에서 돌아온 후 남편은 더 말이 없어지고 어떨 때는 행방이 묘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그를 의심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 게 아이 낳는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지금까지 서로 웃는 표정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딩크에 대해 반대를 하든가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저 역시도 화가 나면서 이런 상황이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가도 끝나고 저는 출근을 해서 야근까지 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늦게 가니 저녁을 먼저 먹으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자정이 넘어서 퇴근을 하게 되었죠. 정말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싶은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후다닥 주차를 하고 들어가려는데 남편과 어떤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어요.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전 가슴이 터질 정도로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연결음으로 넘어갈 뿐 연결은 되지 않더군요. 뒤는 밟아야겠는데 저도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미행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 잘하는 흥신소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지 않아 드디어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놀랍게도 남편의 첫사랑이었고 돌싱인 상간녀였습니다. 그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들락거린 모양이더군요. 전 스트레스에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실신지경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무서운 생각에 잠을 설쳤고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일단은 남편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후 3개월이라는 말을 하면서 미안하지만 헤어져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절 두고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럴 수 있나. 저와 다툴 무렵에 이미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집도 주고 재산 다 줄 테니 저와는 인연을 끊고 싶다는 겁니다. 눈물이 철철 흘러서 눈가에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달래도 보고 윽박질러도 보고 다 해봤지만 저에겐 힘이 없었어요.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에 붙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해서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받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막판에는 손찌검까지 할 뻔해서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 남자가 그렇게 아이가 갖고 싶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 왜 그랬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대한 결혼식까지 올리고 좋아서 쌩 난리라는 겁니다. 전 너무 분했습니다.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지만 남편도 없었고 아이도 없는 혈혈단신 혼자였으니까요. 그즈음 남편이 하는 일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감찰반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소식을 지인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있던 비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그 일을 다 뒤집어 쓴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결국엔 해임당하고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전 속이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한 두어 달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이혼만 안 했지 별거 중이라면서 저에게 술 한 잔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미쳤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속이 속이겠나 싶어 술을 한 잔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둘이 만나 술을 마셨던 그날 저와 전 남편은 동침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안 돼서 고생을 했던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혼한 남편의 아이를 가진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볼모로 다시 그쪽 가정을 깨고 이어붙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의 여자가 찾아와서 제 뺨을 올려 붙이더군요. 저더러 상간녀라고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첩이 첩골 못 본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제가 그랬죠. 걱정 말라고. 당신 남편 절대 다시 안 볼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뺨을 때려주었습니다. 전에 못 때린 거 갚는 거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불러가고 뱃속의 아기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고 이혼녀지만 전 잘 키울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게 열었더니 그 앞에는 짐을 싸온 전 남편이 제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내며 당장에 나가라고 했죠. 아이까지 뱃속에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전 남편이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그 여자와 둘 사이에 아이가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그리고는 저하고 재결합을 하고 싶다는데 법적으로는 그쪽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능하다는 개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건 내가 실수한 게 맞지만 난 다 필요 없고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못 버린 전 남편이 계속 집 앞을 서성이며 저를 협박하다시피 하길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 집을 급히 다른 곳으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거의 밤보따리를 싸다시피 급하게 그곳을 떠나 이사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곳에서 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겨서 아이가 잘못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노산에 고위험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순산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3살입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행정소송을 하며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그 여자와는 완전히 갈라선 듯 했습니다. 차라리 그쪽에서 잘 살길 바랬지만 영 그 여자와의 믿음이 깨진 듯 보였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에 딸은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안심도 되고 이런 생활이 행복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쁠 딸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저에게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변리사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남자인데 그동안에도 알고는 있었던 사이였는데 제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프로포즈를 해오더군요. 절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 딸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예뻐해줍니다. 아직은 결혼을 결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하게 되더라도 신중하게 더 오래 두고 보려고 합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저는 더 강한 엄마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려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